물병 3인방이 대표팀 소집 후의 태도에 대한 엄청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안컵 기간 동안 탁구게이트 논란으로 인해 여론이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집 기간에서도 물병 3인방 일행의 행동이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 소집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은 주장 손흥민을 대하는 젊은 선수들의 태도입니다. 앞서 손흥민은 젊은 선수들과의 몸싸움에서 손가락을 탈구하는 부상을 입어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고양구장에서 국가대표 훈련에 참석한 주장 손흥민의 물병 3인방인 서령우와 정우영에 대한 반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등장하자 대표팀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새로운 국가대표팀 구성의 부담을 안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이미 막중한 책임임을 뜻했습니다. 한편 황선홍 임시감독은 손흥민의 주장직 연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태국과의 중요한 두 경기를 앞두고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감을 느끼며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팀 내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황선홍 감독은 팀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표팀 내부의 동요와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국가대표팀은 18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이번 두 경기를 위한 훈련을 시작했는데 이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의 3차와 4차전을 대비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중국을 이긴 후 태국을 상대로도 승리한다면 3차 예선 진출에 유력해지는데 21일 서울과 26일 방콕에서 경기가 예정되어 있지만 팀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23명의 선수 중 17명만이 모여 첫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대표팀에 대한 분위기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아 예정된 15분이 공개 훈련 시간을 10분을 단축시켰고 선수들의 소속팀 경기 후 회복이 초점을 맞춘 간단한 훈련만 실시했기 때문에 실제 훈련 시간은 약 1시간이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선수들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취재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한편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손흥민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국가대표 은퇴를 고려했던 그의 얼굴에서는 밝은 미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19일에는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 황인범, 홍현석, 조규성 등이 팀에 합류하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김민재를 제외한 나머지 4선수와 백승호는 주로 회복 위주의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이번 훈련 세션은 황선홍 감독의 요청으로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팀 재정비에 대한 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훈련에 대해 코디네이션, 패싱, 슈팅 게임 및 전술적 훈련을 포함해 총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이강인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밝은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마중 나온 약 100명의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는데 이는 전날 손흥민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강인은 2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공식 훈련에 앞서 취재진과의 만남을 통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요르단과의 4강전 전날 발생한 이른바 탁구 게이트와 관련된 자신의 심경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과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축구협회 측은 이강인이 준비한 심경을 공유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강인은 전에 손흥민과 직접 만나 영국 런던으로 이동하여 오해를 해소하고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흥민 또한 국민들에게 이강인의 성장을 돕겠다며 자신 또한 보다 나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강인 또한 대표팀 선배들과 동료들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선수단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선수들끼리 해결하면서 축구협회는 앞으로도 선수들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대표팀의 새로운 리더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 위에서 중심 선수로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합니다. 귀국 후 황선홍 감독과의 대표팀 내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도 이루어졌는데요. 소집된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기대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에서 발생한 사건보다는 앞으로의 팀 운영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물병 3인방 서령우, 정우영을 대하는 손흥민의 태도에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들 두 선수는 이강인과 탁구를 쳤고 주장 손흥민과 싸운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이 몸싸움으로 손가락이 탈구된 다음 날인 아시안컵 준결승 당일에도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세 선수는 여전히 편안하게 물병 던지기 게임을 펼쳤고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이들 선수들을 향한 분노와 비난의 물결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졌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강인만이 하극상 논란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장 손흥민에게 공식 사과를 해왔습니다. 손흥민은 19일 오후 아시안컵 이후 처음으로 서령우, 정우영과 다시 만났는데 단독 취재 결과에 따르면
손흥민은 서령우와 정우영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없이 모든 선수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는 손흥민을 다시 만날 때 긴장감과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손흥민과 악수를 할 때도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요. 전체 훈련 기간 동안 이 두 선수는 주저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주장과 감히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서령우는 과거 연습 때 손흥민과 자주 호흡을 맞추며 끈끈한 친분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꽤 어색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사람 모두 손흥민에게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지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개의치 않고 황선홍 감독과 훈련 및 전술에 대해 논의에만 집중하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대표팀은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며 선수들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평상시 행동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안컵에서 손흥민과 젊은 선수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다들 알고 있기에 손흥민이 서령우, 정우영을 만나는 순간까지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웃으며 다른 선수들에게 인사하자 긴장된 분위기는 금세 풀렸는데요.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연습을 했고 사실 그것이 정상적인 연습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죠. 한편 지금 당장은 홈 경기에서의 6만 4천석 매진 소식을 전하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팬들은 응원 보이콧 대신 전폭적인 지지를 택했는데요. 일부는 태국 원정에 동행할 예정입니다. 대표팀과 축구협회를 분리하는 팬들의 냉정하면서도 성숙한 태도가 돋보입니다. 예전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올랐을 때 우즈베키스탄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 대표팀이 보인 용기와 자신감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무승부를 거둔 원정에서의 경기 후에 홈으로 돌아와 승리를 이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우리를 가득 채워주었었죠. 상대팀의 용기 넘치는 심리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직력과 뛰어난 실력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대표팀에 선발된 주민규, 이명재 그리고 정호연뿐만 아니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이후로는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인 백승호, 김문환, 조유민과 최근 활약이 줄어든 송민규 등도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이들의 열정이 최고조로 발현될 수 있도록 손흥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흥민과 황선홍 감독이 무책임한 축구협회의 행정을 보호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대표팀으로 나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장과 임시감독의 리더십이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어린 선수들을 성숙하게 대하는 태도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1일 태국과의 경기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제외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기력과 열정이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수준으로 표현되기를 바라며 이는 대표팀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손흥민과 황선홍 감독은 이러한 도전에 더 큰 도전 정신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이 대표팀을 더욱 강력하고 통일된 팀으로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YT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